맙소사. 이건 완전히 미쳤어. 제가 탄 헬리콥터가 통영 해안가 상공을 날아오를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래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거대한 백색 괴물이 바다를 집어삼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로 솟아오른 하얀 산들이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규모는 제가 상상했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파일럿님, 좀 더 낮게 날 수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헬리콥터가 고도를 낮추자 그 하얀 산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굴껍데기. 수백만 개의 굴껍데기가 산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제 이름은 사라 윌리엄스입니다. 35살의 해양생물학자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해양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죠. 평생 바다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굴껍데기 지옥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해양 폐기물의 기적적인 변신이라는 다소 과장된 제목의 초청장을 받았을 때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압도적인 광경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단번에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강렬한 바닷바람이 제 금발을 흩날렸습니다. 3월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밀려온 비린내가 코를 찔렀죠. 저를 마중 나온 김태준 박사님은 50대 중반의 해양환경공학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넘게 싸워온 분이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직접 보시니 어떠신가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이마 주름과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가 현장에서 보낸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솔직히 압도적이네요. 미국에서도 굴 양식을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굴껍데기 산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썩은 해산물 냄새와 함께 날카로운 껍데기 조각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칼날 산을 보는 것 같았죠.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가장 아래쪽은 20년은 됐을 겁니다. 매년 30만 톤씩 쌓이고 있어요. 처리 비용만 연간 수십억 원이 들죠.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미국에서 굴은 고급 식재료입니다. 뉴욕의 오이스터바에서 굴 한 개에 $5씩 주고 먹는 게 일상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굴을 너무 많이 먹어서 껍데기 처리가 문제라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왜 저를 부르신 거죠? 제가 아는 한 한국의 해양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김 박사님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라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소 차량을 타고 15분쯤 달려 거대한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K-오션 리사이클링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공장 입구에서는 덤프 트럭들이 쉴 새 없이 굴껍데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김 박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 거대한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굴껍데기들이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첫 번째 공정은 세척입니다. 보세요. 거대한 초음파 세척 장치 안에서 굴껍데기들이 격렬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까만 물이 쏟아져 나오더니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죠. 초음파로 세척하면 화학약품 없이도 염분과 이물질을 99%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발한 핵심 기술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공정은 분쇄였습니다. 깨끗해진 굴껍데기들이 거대한 분쇄기로 들어가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고운 가루로 변했습니다. 이 가루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탄산칼슘이 95% 이상입니다. 천연 석회석과 거의 같은 성분이죠. 잠깐, 그럼 이걸로. 맞습니다. 석회석을 대체할 수 있어요. 김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순간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석회석은 철강 산업의 필수 원료입니다. 미국도 매년 수백만 톤을 수입하고 있죠. 한국은 연간 200만 톤의 석회석을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톤당 가격이 150달러 정도 하니까 연간 3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자원순환의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리 오세요. 우리는 공장 2층의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한 연구원이 저희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굴껍데기 활용 신소재 개발팀장이에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실험복 주머니에는 형형색색의 펜이 꽂혀 있었고 손에는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죠. 윌리엄스 박사님께 우리 신제품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수진 씨가 가져온 것은 일회용 도시락 용기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플라스틱 용기 같았지만 만져보니 감촉이 달랐습니다. 이게 굴껍데기로 만든 거예요? 네. 굴껍데기 분말 60%에 옥수수 전분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240도까지 견딜 수 있고 6개월 안에 자연 분해됩니다. 저는 용기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단단하면서도 가벼웠고 표면이 매끄러웠죠. 믿기지 않네요. 제조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플라스틱 용기보다 20% 정도 비싸지만 대량 생산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이미 몇몇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점점 더 이 프로젝트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박사님, 제철소를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김 박사님의 제안에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항까지는 차로 2시간이 걸렸는데 가는 내내 저는 한국의 해안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깨끗한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이어졌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굴을 좋아하나 봐요. 맞습니다. 특히 겨울엔 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김장김치에도 넣고 굴국밥, 굴전, 굴찜, 셀 수 없이 많죠. 차창 밖으로 굴 양식장들이 보였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부표들이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았죠. 저희 어머니도 굴을 엄청 좋아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한국산 굴을 발견하면 꼭 사오시죠. 하지만 12개에 $50. 정말 비싸요. 한국에선 1kg에 8,000원, 그러니까 $7 정도면 삽니다. 세상에, 그럼 미국보다 10배는 싸네요. 포항 제철소에 도착하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들어간 공장 내부는 마치 거대한 우주선 같았죠. 저기 보이는 게 바로 굴껍데기 석회석을 투입하는 공정입니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로 하얀 가루가 계속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이전엔 일본에서 수입한 석회석을 썼다고 하는데 이제는 100% 굴껍데기 석회석으로 대체했다고 했죠. 품질 차이는 없나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순도가 높고 불순물이 적어서요. 일본 회사들도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석회석을 수입하던 한국이 이제는 거꾸로 기술을 수출할 위치에 있다니. 저녁 무렵 우리는 통영의 작은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굴 요리가 나왔죠. 산더미처럼 쌓인 생굴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게 다 $15예요? 네, 한국에선 이 정도는 기본이죠. 김 박사님이 웃으며 굴 까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뾰족한 칼로 틈을 벌리고 조심스럽게 열면 통통한 굴이 바닷물과 함께 나왔죠. 와, 정말 크네요. 통영 굴은 세계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맛보세요. 레몬즙을 뿌린 굴을 입에 넣자 바다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크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 그리고 은은한 단맛. 정말 최고였죠.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다니.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너무 많이 먹으니까 껍데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 박사님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엔 굴 껍데기를 그냥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럴 수 없게 됐죠. 육지에 쌓아두니 악취와 파리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했고 매립하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답니다. 10년 전엔 정말 막막했어요. 매년 늘어나는 굴 껍데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사실 힌트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굴 껍데기를 갈아서 닭모이에 섞어줬거든요. 칼슘 보충용으로요. 거기서 시작했죠. 저는 한국인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전통적인 지식을 현대 기술과 결합해서 이런 혁신을 만들어냈다니. 다음 날, 저는 부산의 해양 폐기물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욱 놀라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죠. 이쪽은 의료용 신소재 개발실입니다. 안내를 맡은 박지원 연구원은 30대 초반의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단정한 포니테일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죠. 굴껍데기의 탄산칼슘은 인체 친화적이어서 의료용 소재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치료제나 치과용 임플란트 소재로 개발 중이에요. 실험실에는 다양한 형태의 시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알약, 분말, 심지어 3D 프린터로 만든 뼈 모형까지. 이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FDA 승인은 받으셨나요? 아직 임상시험 단계예요. 하지만 전망은 밝습니다. 천연 소재라 부작용이 적거든요.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기술력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오후에는 화장품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K-뷰티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곳이었죠. 굴껍데기로 화장품을 만든다고요? 네, 굴껍데기 추출물은 피부 미백과 각질 제거에 탁월해요. 연구실장인 최은영 박사는 40대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정말 도자기처럼 매끄러웠죠. 직접 써보세요. 그녀가 건넨 크림을 손등에 발라보니 부드럽게 스며들면서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성분이 굴껍데기 나노 파우더예요. 일반 칼슘보다 흡수가 빨라서 즉각적인 효과가 있죠.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프리미엄 라인은 50ml에 10만 원 정도예요. 중국과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서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쓰레기였던 굴껍데기가 그램당 금값이 되어 팔리고 있는 셈이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굴껍데기 재활용 사업 현황. 타이틀을 적고 나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이틀 동안 본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바다가 검게 빛나고 있었죠. 저 바다 어딘가에서 지금도 굴들이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굴을 맛있게 먹고 남은 껍데기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겠죠. 순환 경제의 완벽한 모델. 저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경기도 화성의 스마트 팩토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AI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굴껍데기 처리 공장입니다. 공장장인 정민수 씨는 50대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죠. 하루에 1000톤을 처리할 수 있어요. 24시간 가동하면 연간 36만 톤이죠. 컨트롤룸에 들어가니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종 그래프와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죠. AI가 알아서 최적의 공정을 찾아줍니다. 굴껍데기 상태에 따라 세척 강도나 분쇄 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요.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전체 공장을 20명이 운영합니다. 3교대니까 한 번에 7명 정도만 있으면 돼요. 효율성이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유사한 규모 공장은 보통 100명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는 어떻게 조달하나요?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체 전력의 60%를 충당합니다. 나머지는 바이오매스 발전이고요. 정말 완벽한 친환경 시스템이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니.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공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선생님, 저 하얀 가루가 정말 굴껍데기예요? 그래, 너희가 먹은 굴찜의 껍데기가 저렇게 변신하는 거야. 우와, 신기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겠죠. 오후에는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있었거든요. 윌리엄스 박사님, 한국의 굴껍데기 재활용 시스템을 어떻게 보셨나요? 환경부 자원순환과의 이상훈 과장이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열정적이면서도 신중한 관료였죠.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술력도 놀랍지만 더 인상적인 건 통합적인 접근이에요. 단순히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 재활용률은 30% 정도예요. 2030년까지 80%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과장은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전국에 10개의 대형 처리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둘째, R&D 투자를 2배로 늘려서 새로운 활용 방안을 개발하고요. 셋째, 국제 협력을 강화해서 기술 수출을 추진할 겁니다. 국제 협력이라면, 네, 바로 그 부분에서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국도 굴 양식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연안 지역은 굴 껍데기 처리가 큰 문제죠. 우리 기술을 미국에 소개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사실 메릴랜드주에서도 체서피크만의 굴 껍데기 문제로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박사님이 가교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해양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미팅을 마치고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녁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과장이 안내한 곳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오션투 테이블이라는 간판이 인상적이었죠. 여기 셰프가 굴 요리 전문가예요. 미슐랭 스타도 받았죠. 레스토랑 내부는 모던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오픈 키친에서는 셰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손님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특별 메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와 함께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요리에 굴이 들어가 있었죠. 굴 타르타르, 굴 리조또, 굴 스테이크. 정말 다양하네요. 셰프 추천 코스로 부탁합니다. 이 과장이 주문을 하자 곧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작은 유리 그릇에 담긴 굴 세비체였죠. 라임과 고수, 그리고 약간의 칠리가 굴의 싱싱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에요. 신선한 굴의 단맛과 라임의 산미, 그리고 칠리의 매콤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건 굴 비스크였습니다. 진한 크림색 수프에서 올라오는 향기만으로도 침이 고였죠. 한 숟가락 떠먹자 농축된 바다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건 통영 굴로 만든 거예요. 12시간 동안 끓여서 액기스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메인 요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숯불에 구운 굴 스테이크였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죠. 곁들여진 유자 폰즈 소스가 느끼함을 잡아주면서도 굴 본연의 맛을 살려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건 이렇게 다양한 굴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선 대부분 생굴이나 구운 굴 정도만 먹거든요. 한국인들은 재료를 정말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음식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요. 이 과장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을 보니 통영에서 본 굴 양식장의 부표들이 떠올랐죠. 넷째 날 아침, 저는 인천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습니다. 굴 껍데기를 활용한 신생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어서 오세요. 저는 오션 업사이클의 대표 김민준입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CEO는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대표들과 비슷한 분위기였죠. 저희는 굴 껍데기로 3D 프린팅 필라멘트를 만들고 있어요. 시제품을 보여드릴게요. 그가 보여준 것은 하얀색 필라멘트였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필라멘트와 겉보기엔 비슷했지만 무게가 훨씬 가벼웠죠. 강도는 어떤가요? PLA보다 20% 정도 강합니다. 그리고 생분해가 가능해요. 그는 3D 프린터로 만든 여러 제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안경테, 심지어 의조까지. 의료용으로도 사용 가능한가요? 네, 인체에 무해하고 가벼워서 보조기구 제작에 적합해요. 이미 몇몇 병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옆 부스에서는 또 다른 스타트업이 굴껍데기 건축 자재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 빌드의 박서연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굴 껍데기를 압축해서 만든 친환경 벽돌이에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가볍고 단열 효과도 뛰어납니다. 실제 건축에 사용된 사례가 있나요? 네, 제주도의 펜션 한 채를 이 벽돌로 지었어요. 건축비도 20% 정도 절감됐고 에너지 효율도 30% 향상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다니. 점심시간이 되자 인큐베이터 카페테리아에 모든 스타트업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다들 굴껍데기 관련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제가 물으니 한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스스로를 오이스터 벤처스라고 불러요. 굴껍데기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점심 메뉴는 당연히 굴국밥이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싱싱한 굴이 가득 들어있었죠. 매주 금요일은 굴국밥 데이예요. 다 같이 먹으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죠. 정말 독특한 문화네요. 굴껍데기 사업을 하려면 굴을 사랑해야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열정과 유머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국립해양과학관을 방문했습니다. 굴껍데기 재활용에 관한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이쪽은 역사관입니다. 한국의 굴 양식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큐레이터의 안내를 따라 전시장에 들어가니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굴 양식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굴 양식을 했군요. 네, 석화양식이라고 불렀어요. 바위에 굴이 붙도록 하는 방식이었죠. 전시장 한쪽에는 거대한 인포그래픽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굴 생산량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게 눈에 띄었죠. IMF 이후 굴 양식이 폭발적으로 늘었네요. 네, 실직한 사람들이 어촌으로 내려가 굴 양식을 시작했거든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인기가 많았죠. 그 결과 굴 생산량은 늘었지만 껍데기 처리 문제도 심각해진 거였습니다. 다음 전시실은 미래관이었습니다. 굴 껍데기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와, 이건 정말. 전시된 시제품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굴 껍데기로 만든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 배터리, 심지어 우주선 단열재까지. 아직 연구 단계지만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특히 우주 산업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가볍고 강하면서도 방사선 차단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미국의 NASA에도 이런 정보를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전시관을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기념품 가게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굴 껍데기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 예쁘네요. 굴 껍데기를 갈아서 레진과 섞어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 패턴이 달라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이죠. 저는 어머니 선물로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포장지에도 100% 재활용 굴 껍데기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다섯째 날, 저는 전라남도 여수로 이동했습니다. 여수는 통영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굴 생산지였죠. 여수 굴은 통영 굴과 맛이 좀 달라요. 더 짭짤하고 쫄깃합니다. 안내를 맡은 여수시청 해양수산과의 정희진 주무관이 설명했습니다. 30대의 그녀는 토박이로 굴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죠. 어릴 때부터 굴을 먹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굴 양식을 하셨고요. 우리는 작은 어선을 타고 양식장으로 나갔습니다. 바다 위에 끝없이 펼쳐진 부표들이 장관이었죠. 한 줄에 굴이 몇 개나 달려있나요? 보통 3,000개 정도요. 이 양식장 전체로는 수백만 개가 됩니다. 양식장 관리인 김철수 씨가 줄을 끌어올려 보여주었습니다. 굴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1년에 몇 번 수확하나요? 보통 2번이요. 가을이랑 봄에. 여름엔 산란기라 맛이 없어요. 굴 껍데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버렸는데 이제는 다 모아서 공장으로 보내요. 돈도 좀 받고요. 얼마나 받으세요? 톤당 5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처리 비용 생각하면 이득이죠.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우리는 여수의 굴껍데기 처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특히 사료 생산에 특화되어 있었죠. 저희는 굴껍데기로 프리미엄 가축 사료를 만듭니다.
공장장 이준호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일반 사료에 굴 껍데기 분말을 10% 섞으면 닭의 산란율이 15% 증가해요. 계란 껍질도 더 단단해지고요. 수출도 하시나요? 네, 중국이랑 베트남으로 많이 나가요. 특히 중국은 굴 껍데기 사료를 황금 사료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공장 한편에서는 애완동물용 사료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용 칼슘 보충제예요. 관절 건강에 좋다고 수의사들이 추천하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버려지는 것 하나도 그냥 두지 않고 가치를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녁에는 여수의 유명한 굴구이 집에 갔습니다.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굴을 보니 군침이 돌았죠. 여수에서는 굴을 이렇게 구워 먹는 게 전통이에요. 정 주무관이 굴 까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뜨거운 굴을 조심스럽게 열자 육즙이 팡 하고 터졌죠. 아, 뜨거워. 그래서 장갑을 끼는 거예요. 구운 굴은 생굴과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불맛이 더해져서 더욱 고소하고 쫄깃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굴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바다가 주는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정 주무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국제 심포지엄 참석이었죠. 해양 폐기물의 자원화 굴껍데기 재활용의 미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발표자 중 한 명이었죠. 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라 윌리엄스 박사님의 발표입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가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굴껍데기 재활용 시스템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선 혁신적인 순환 경제 모델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죠.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니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프랑스에서도 굴껍데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협력할 수 있을까요? 호주 정부에서도 이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는 모든 명함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김태준 박사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저희도 박사님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이 기대되네요. 꼭 다시 올게요. 그때는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굴껍데기는 그저 쓰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자원이 되었죠.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일주일 있었어요. 일 때문에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해양 폐기물 재활용 연구를 합니다. 특히 굴껍데기요. 승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거 들었어요. 한국이 굴껍데기로 대박 났다면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았죠. 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한국의 굴껍데기 재활용 산업은 21세기 순환 경제의 롤모델이다. 폐기물이었던 굴껍데기가 이제는 연간 수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이 되었다. 이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전통 지식과 첨단 기술의 융합이다. 할머니들이 닭모이에 굴껍데기를 섞던 지혜가 나노 기술과 만나 의료용 신소재가 되었다. 이는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도 이제 행동해야 한다. 매년 버려지는 수십만 톤의 굴껍데기를 더 이상 골칫거리로만 볼 수 없다.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굴껍데기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마인드셋이다. 그들은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데 탁월하다. 굴껍데기라는 폐기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본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문제들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들 속에 미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면서 저는 가방 속의 굴껍데기 목걸이를 꺼내봤습니다. 햇살에 비친 목걸이가 진주처럼 반짝였죠. 쓰레기가 보물이 되는 마법.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미국으로 돌아가면 즉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우리도 바다의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전 세계의 굴껍데기가 더 이상 버려지지 않는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한국에서였다고 역사는 기록할 거라고. 비행기는 계속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꿈을 싣고 미래로 향하듯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사라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